코스피 지금 미쳤지. 6천을 뚫었어. 매일 사상 최고치 경신이야. 증권사들 연초에 6,200 보던 데가 지금은 7천 얘기하고 어떤 데는 7,500, 심지어 8천까지 가능하다고 말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AI 수요 폭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법안 통과, 외국인 순매수 복귀. 좋은 뉴스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 근데 지금 올라타는 사람들 진짜 이유 알고 타는 거야?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거야? 상승장은 지금 어디쯤일까? 초입일까? 중반일까? 아니면 이미 뜨거워진 구간일까? 오늘은 뉴스, 숫자, 도표 기준으로만 보자. 코스피가 언제까지 오를지 진짜 데이터로만 판단해보자. 빠르게 간다. 코스피가 단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스토리가 붙어있는 상승이야. 첫 번째, 반도체.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사실상 지수의 심장부야. 그리고 그 심장이 지금 AI 때문에 미친 듯이 뛰고 있어.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 폭발, 데이터 센터 증설,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 글로벌 반도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 사이클은 짧게 끝날 업황 반등이 아니다 라는 기대가 붙은 거야.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내년 반도체 영업이익 추정치를 계속 올리고 있어. 지수는 결국 이익을 따라가거든. 도표로 보면 이거야. 1. 반도체 수출 증가율 반등. 2. 디램 가격 바닥 통과. 3. 메모리 ASP 상승. 4. 기업 실적 컨센서스 상향. 이 4개가 동시에 위로 꺾였어. 이건 2020년 이후 처음 보는 조합이야. 두 번째, 정책. 그동안 한국 증시는 항상 이 말이 따라붙었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배구조 불투명, 소액주주 보호 약함, 배당 성향 낮음. 근데 최근에 상법 개정 움직임, 자사주 소각 압박, 배당 확대 유도 정책이 나오면서 해외 기사에서도 한국 시장 구조 변화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이건 단기 재료가 아니야. 할인율이 바뀌는 문제야. 주가라는 건 결국 미래 이익을 현재로 할인한 값이거든. 그 할인율이 낮아지면 같은 이익이어도 지수는 더 높아질 수 있어. 이게 리레이팅이야. 세 번째, 수급.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환율 안정, 반도체 업황 개선, 글로벌 AI 랠리, 여기에 국내 개미들까지 레버리지 ETF로 몰려들고 있어. 거래대금 증가, 신용융자 장호 확대. 이건 전형적인 상승장 에너지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상승은 실적 개선, 정책 변화, 유동성 복귀, 이 3개가 동시에 겹친 결과라는 거야. 이 조합은 흔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20년 만에 보는 그림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스토리의 핵심은 반도체야. 그리고 반도체가 꺾이면 지수도 같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결국 지금 코스피 상승의 본질은 AI가 만들어낸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인 거야. 기대가 꺼지지 않는 한 추세는 살아있어. 문제는 기대가 실적으로 증명되느냐야. 지금 코스피 상황을 표 하나로 정리해 줄게. 가운데에 코스피 6천 돌파를 놓고 왼쪽엔 상승 요인, 오른쪽엔 리스크 요인. 먼저 왼쪽 상승. 첫 번째, 기업 이익 추정치 상향. 최근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반도체 중심으로 2026년, 27년 EPS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수는 결국 예상이익 곱하기 PER 이거든. 이익이 올라가면 지수도 위로 열려. 두 번째, 반도체 가격 반등, 디램 가격 바닥 통과, HBM 공급 타이트, 메모리 업황이 돌아섰다는 신호가 숫자로 찍히고 있어. 업황이 바뀌면 밸류에이션이 먼저 반응해. 세 번째, 정책 모멘텀, 상법 개정, 주주 환원 강화. 이건 당일 이벤트가 아니라 할인율 문제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붙으면 같은 이익이어도 PER이 높아질 수 있어. 네 번째, 수급, 외국인 순매수 복귀, 거래대금 증가, 연기금 비중 확대 움직임. 유동성이 붙은 시장은 쉽게 안 죽어. 여기까지가 초록색 화살표야. 이제 오른쪽 빨간색 경고등. 첫 번째, 밸류에이션 부담. 지금 PER이 과거 평균보다 크게 비싸진 건 아니야. 근데 미래 이익을 많이 선반영한 상태라는 게 문제야. 실적이 기대보다 조금만 낮아도 충격이 커질 수 있어. 두 번째, 레버리지 과열,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급증, 신용융자 장호 증가 속도 빨라졌어. 이건 상승장의 후반부에 자주 보이는 신호야. 수익 욕심이 커졌다는 뜻이거든. 세 번째, 금리 변수. 미국 연준이 완전히 긴축 종료 선언한 거 아니야. 만약 인플레이션 재점화, 금리 인하 지연 나오면 성장주, 반도체 먼저 흔들릴 수 있어. 네 번째, 글로벌 리스크.
중국 경기 둔화, 지정학 변수, 달러 강세, 코스피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이런 충격에 민감해. 이걸 그래프로 보면 이런 그림이야. 위로 향하는 실적 추정치 곡선,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간 주가 곡선. 둘 사이 간격이 벌어질수록 기대의 비중이 커지는 거야. 지금은 기대가 이익을 살짝 앞서가고 있는 구간이야.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이익 곡선이 계속 따라 올라오면 상승은 연장될 수 있어. 근데 이익이 멈추거나 꺾이면 주가는 그 간격만큼 되돌릴 수 있어. 지금 시장은 이유 없는 광기는 아니야. 근데 기대가 붙은 상승이라는 건 분명해. 이 차이를 이해해야 상승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야. 애널리스트들은 빠른 태세 전환 중이야. 연초만 해도 코스피 연간 목표 6,200에서 500 사이였어. 근데 지수가 6,000을 뚫고 올라오니까 목표치가 계속 수정되고 있어. 6,800, 7,200, 7,500. 왜 이렇게 빨리 올리냐? 이익 전망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지수 목표는 공식이 있어. 코스피 예상 EPS 곱하기 적정 PER. 지금 EPS, 특히 반도체 쪽이 계속 상향 조정 중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가 분기마다 올라가고 있어.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논리는 정리해줄게. 첫째, AI 서버 투자가 생각보다 길어진다. HBM 수요가 1, 2분기로 끝날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구조적 성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붙었어. 둘째, 메모리 업황은 이미 바닥을 통과했다. D램, 낸드 가격 반등 데이터가 찍히고 있고 재고 정상화 속도도 빠르다는 평가야. 셋째,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 주주 환원 강화, 자사주 소각 압박. 이게 현실화되면 PER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야. 지금 일부 증권사는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과거 평균 대비 아직 과열은 아니다 라고 말해. 즉 이익이 따라온다는 전제해 7,500까지도 열려 있다는 거야. 중립 의견도 있어. 상반기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하지만 하반기는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은 기대가 앞서가는 구간이라는 거야. 만약 2분기,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못 미치면 지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경고야. 또 하나,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분석도 엇갈려. 일부는 외국인 자금 유입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다른 쪽은 글로벌 자금은 아직 한국을 완전히 비중 확대한 건 아니다라고 봐.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 매수는 지수의 가속 페달이거든. 지금 상승이 반도체 중심의 쏠림인지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랠리인지 이걸 두고 의견이 갈리는 거야. 또 하나 체크해야 할 게 있어. 증권사들은 글로벌 경기 연착륙을 전제로 목표치를 올려. 이게 깨지면 목표치는 바로 다시 내려온다. 결국 지금 증권가 컨센서스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상반기 강세 가능성 높다. 연간 7천 이상 열려있다. 하지만 이익이 증명 못하면 변동성 커진다. 즉 지금은 낙관이 우세하지만 확신 단계는 아니라는 거야. 목표치 상향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야. 지수가 올라가니까 숫자를 맞추는 측면도 있어. 진짜 봐야 할 건 매달 업데이트되는 EPS 추정치야. 그게 멈추는 순간 증권사 목표치도 멈춰. 지금은 숫자가 위로 열려 있어서 목표도 위로 열려 있는 상태야. 근데 시장은 항상 그래. 기대가 가장 클 때 리스크도 같이 커진다는 거야. 우리는 증권사가 7,500을 말할 때 그 숫자를 믿고 따라갈 거냐, 그 숫자의 전제를 먼저 확인할 거냐를 정해야 해.